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날씨가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2월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소치올림픽도 어제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겨울도 물러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 물러가면서 또 낮에는 상당히 따뜻해지죠. 오늘 무려 영상 10도까지도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 환절기 감기 좀 조심하자. 이때 건강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포근한 봄 햇살에 나른해지지 말고요. 주식승천과 함께 전략 한번 세우면서 내 계좌에 새싹 봄을 채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7.2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57.83포인트로 강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2.82포인트 상승 마감한 528.51포인트로 역시 긍정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0.1원 하락 마감한 1072.10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요, 시장이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종목군들의 힘들이 좋았다라는 관점이니까요. 내 종목이 과연 갔는지, 그리고 우리 멘토분들의 멘토링 하시는 분들 잘 갔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바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성적표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 시도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 날개 달았습니다. 4.83%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5.6%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솔이 2.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 재지가 2.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의 수익률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 손절가 6,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어떡할까요? 시청자분들 아주 그냥 사랑을 듬뿍 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오늘 IG비전이 제대로 날랐습니다. 상한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14.18% 상승 마감했습니다. IG비전 목표가를 2,100원에서 2,350원으로 상향 조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IG비전은요, 월요일 목표가 터치시, 그러니까 즉 2,350원을 IG비전이 월요일장에 터치할 경우에는 바로 매도 이익 실현 구간으로 잡겠다라고 관점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미도달 시 시초가 매도 의견도 줬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정리하면요, 월요일 시장 출발과 함께 IG비전이 2,350원 이상 쪽으로 출발하지 못하던 시초가에서 전량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세우자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홀딩스가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19.1%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MS가 상당히 좋은 모습에 계속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는 있는데요. 분명히 가겠죠? 또한 대우 인터내셔널 0.98%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0.5%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1.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8.4%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성캅셀 매도 의견을 주셨죠. 오늘장 시초가 34,900원에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 27.1%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CJ 20.1%로 3위, 예병건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19.1%로 4위를 기록합니다. 정동욱 멘토가 오래간만에 베스트에 올라왔습니다. 팜스토리가 13.5%로 5위를 기록합니다.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두 분 어디 가셨죠? 네. 이상로 멘토가 아이즈비전 41.7%로 다크호스로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위를 기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군 멘토 여기 계셨네요. 넥스턴 30.9%로 금메달, 김용준 멘토도 여기 계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은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인데요. 이상로 멘토가 매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명예전당이 월요일장에 바뀌겠죠? 다크호스의 힘, 젊은 피해 향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2,350원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한 멘토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바로 조민규 멘토 그리고 오세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 모두 다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새로운 먹거리를 종목을 발굴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신 건 아닌가 궁금한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한 1930포인트까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일 마감했었던 미국 증시가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유럽 증시도 약간의 어떤 상승 흐름을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 동시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5,000계약 넘는 그 선물 쪽 매수를 또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식 쪽에서 매수 규모가 1,000억 원 내외 혹은 뭐 한 몇백억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어떤 중심 종목이고 또 지수와 관련됐었던 대형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죠.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3인방,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PPT 자료가 이제 코스피 업종별 등락률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라던가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 자동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전기전자가 2.7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에서도 한 2.3% 정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좀 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고르게 이제 상승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950포인트를 좀 회복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장 역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낸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 멘토, 다음 주 초만이라도 이 분위기 계속 좀 이어가겠죠?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960과 70선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좀 특이하게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지수를 좀 정체시켜 놓고 좀 하락을 유발시켰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좀 버텨주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종이나 소외됐었던 뭐 은행업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준다고 한다면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종목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전략 오늘장 점검을 좀 해봤고요. 소외된 대형주들, 특히나 오늘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참여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개별주 놀이를 했죠. 네, 갭으로 그냥 무려 직전 고점을 그냥 뛰어넘어버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소외된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로 동반했었습니다. 회복 기미가 있는지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오늘 1930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1900이 아니고 185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자리에서 오늘 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초가부터 하락 추세대,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일이죠. 1일부터 내려왔던 그 하락 추세대를 오늘 딛고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위험한 자리에서 뒤집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에서는 일단 그렇지만은 미국 증시가 전고점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과연 경기 지표가 계속 좋을 것이냐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증시가 과연 미국이 잘하면 횡보 가능성이 좀 있죠. 미국은 그때 우리가 과연 디커플링하면서 최소한도 수급선인 1950포인트와 그리고 경기선인 121선 198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530포인트 이상이 상당한 매물대예요. 신용이 상당히 많고 과거에 한 6개월 전에 신용 매물이 거의 집중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530포인트를 앞두고 일단 종목들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1980포인트가 중요한 맥점입니다. 1965도 좋지만은 50포인트 넘어서서 1980포인트로 돌파할 수 있냐. 1980포인트가 돌파된다면은 외초부터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애널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올해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0이 만에 돌파가 된다면은 장이 좀 완전하게 만개가 되면서 장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장이 조금 개별 장세가 당분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장이다. 오늘 일단은 아주 위험한 데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음 주에 넘어서서 1980을 돌파한다면은 아마 다음 주는 아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을 만나뵐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장을 바라봤던 모든 분들이 궁금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느 자금인가? 라는 궁금인데요. 도대체 외국인들이 갑자기 현 선물의 동반 국내 증시 쪽으로 갑자기 순매수를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민기 멘토는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쪽에서의 지표들이 좀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선진국 쪽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올해 한 3월달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작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었고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인 좀 충격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또 시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안도감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의 긍정적인 지표값,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우호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오세기 멘토는 도대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외국인이면 한국 증시는 지금 사야 돼요, 사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에 다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좀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적은 주식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우리나라 증시로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주식 쪽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국내 증시 최근에 이 3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닥을 좀 확인해야 된다, 진바닥 여부를 보자라는 보수적 시각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선진시장 쪽의 지표는 좋지만 신흥국가 쪽으로의 위험성 도래 등등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적 관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두 분은 만약 어느 지수대라면 이제 시장은 정확하게 안정화됐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조민규 멘토 어느 지수대 보시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900 이하 정도를 한 번 다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1950선을 그 전에 이제 하회하면서 1900포인트까지 밀려내는 구간대가 기존에 이제 단기적인 매물들이 좀 이렇게 첩첩하게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장이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래든 위에든 확실하게 좀 급격한 변동성을 이렇게 수반한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바닥이다 혹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가면 지난번에 찍었던 1900포인트를 살짝 깼던 부분들이 바닥 지수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세계 멘토는 어느 지수대를 가야지만 안정권이 됐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80포인트입니다. 자, 이 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121선이 지금 놓이는 자리예요. 사실 수급선만 돌파가 돼도 좀 안정이 찾긴 한데, 수급선은 1965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950포인트, 65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걸 보는데, 결국은 이제 안정권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1980을 돌파하게 되면은 에너지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의 주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1980이 돌파가 되면은 경기가 아마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980 돌파하는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2200대가 그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80이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2000포인트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추천이라든지 시장을 위쪽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아마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으로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를 살짝 깨는 부분을 확인한다라면 그때 가서 이제는 상승 쪽으로 안정권. 오세계 멘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인 198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나온다라면 그때 본격적인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전략에 자신과 잘 궁합이 맞는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잠시 뒤에는요, 최근에 기관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식주의가 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 보는데요.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대를 올라선 이후에 기속해 가지고 한 4만 원 42,000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변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000원대를 이렇게 갇혀있는 박스권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42,000원을 넘어서는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대가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라던가 실적에 비해서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발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횡보하면서 좀 막아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NS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LMS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소형 프리즘 시트 시장 쪽에서 이제 넘버 1, 세계 1등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최근의 주가 흐름은 좀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인데 상당히 좀 많은 저점에서부터는 상당히 좀 많은 상승 흐름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19,000원을 넘어서고 약 2만 원대에 갇혀가지고 약간은 또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2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이었던 그리고 사상 최고 실적을 올해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최고가도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민기 멘토의 두 종목 지금 강한 상승 시세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요. 곧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예, 뭐 차트를 보더라도 좀 답답할 겁니다만은 지금은 답답해야 될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7만 원에서 보시면 8만 원 사이에서 예전에 양봉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서 8만 원 돌파된다면은 뭐 월봉상에 보면은 지금 바닥은 완전히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7만 원대를 안착해서 재차 이제 2차 상승 시작하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반등의 영역이 10만 원 정도니까 이 종목은 무난한 보유 전략이 굉장히 좋죠. 자, 서울캅셀은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시장, 뭐 이 종목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만은 일단 차트가 좀 무너지면서 수급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36,000원을,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탈하면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복수를 좀 하는 그런 거 좋지 않겠냐 해서 매도를 내렸는데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뭐 60주선까지 한번 추가 내려갈 것 같고요. 월봉도 지금 음봉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뭐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일단 하고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진이라는 종목인데, 한진 종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진 종목이 이제 한진 그룹에 대한 통합 지주회사 수혜주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횡보하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한진까지 좀 올라옵니다만은 수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850원인데 아직도 뭐 저는 35,000원까지는 뭐 가지지 않게 보는데 이건 맥점은 역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보니까 26,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하는데 26,000원 정도가 아주 맥점입니다. 그래서 26,000원을 뭐 지지한다면은 계속 보유 전략이고 만약에 요즘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26,000원이 만약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은 한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그 매도한 부분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26,000원 지지한다면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26,000원이 많이 무너진다면 제가 매도 의견도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산업입니다. 제가 건설주를 요즘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건설업종은 바닥에서 이제 지금 터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자동차 혹은 뭐 지금 조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가 지금 못 찾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주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현대산업 차트를 보더라도 큰 박스권을 지금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올해 지금 건설업종은 아마 제가 봐서 상반기에 아마 주도 업종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매도 거래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음봉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거래 자체가 지금 별로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음봉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는 죽었다는 거죠. 양봉일 때마다 지금 거래를 싣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종목이 더 움직일 것이다. 즉 주봉에서는 조금 많이 온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제 박스권, 큰 박스권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박스권 자리가 이제 이 자리죠. 상단부가.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거래시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짧게 본 게 35,000원이고 월봉을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제 월봉에서 이번 달 양봉 하나 출현했어요. 보통 이제 양봉 하나에서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보통 2개에서 3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이사철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2, 3개월 더 나가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종시마다 매수하는 게 좋고요. 3만 원을 제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3만 5천 돌파되면은 제가 목표가를 상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바닥을 찍고 1980을 돌파할 때 대한해운이 좀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선추매를 사실 들어간 거예요. 조선주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밑보조선,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안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해운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BDI 지수가 지금 다작권이다. 1180포인트니까 연초에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BDI 지수가. 그래서 BDI 지수가 지금 바닥권이고 만약에 1180이 넘어간다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아마 대형주의 추천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아마 대한해운이 시세를 좀 제대로 하게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과정이 겪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한 35,000원 정도 운봉 나오는 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1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제 35,000원까지 갈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요 종목은 제가 이제 24,000원 손절가를 꼭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요 종목이 좀 아주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수렴하다가 24,000원을 깨면은 순식간에 이게 크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렴 과정에서 실패를 할 때는 손절 매각을 꼭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24,000원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거 지켜준다면은 35,000원 1차. 만약에 조선주의 추천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35,000원 1차에다가 아마 2차 45,0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잘 전략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토픽 종목도 선정하고요. 자신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 발견 신봤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찌되었건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요. 기존 포지션을 바꿨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떠한 이슈에 주목을 하셨고 집중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토픽 종목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은 오세기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했고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기관의 편식주의. 어디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세기 멘토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외국인이 샀습니다만 연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금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증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조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지금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기금이 최근 들어 더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이유는 저가 메리트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연기금은 단기 시황에 영향을 덜 받는 수급 주체라는 점에서 낙폭이 크거나 저평가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에 따른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오래간만에 굵직굵직 아주 굵은 대형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이제는 방어 기조가 아니라 상승 쪽으로 같이 이끌어갈지도 궁금한데요.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요. 먼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기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금 쪽. 그래서 연기금 풀이라고 하죠, 요즘. 예, 연기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연기금은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서 준비된 자료도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조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톡톡히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연기금의 순매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어디만큼 내려갈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관의 매수가 취약한데 연기금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가총액 한 6%대를 지금 연기금이 지금 갖고 있는데 2020년 되면 10%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새로운 기관의 한 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2013년 지금 18.8%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요 연기금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사실, 예, 국민의 돈 가지고, 손실을 보면 어떡하냐.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큰 수익을 좀 못 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괜찮은 흐름이죠. 2011년하고 2008년도는 세계 금융에 났으니까 손실을 봤다 하지만은 2008년도와 2011년도를 제외한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예, 적게는 한 4%대에서 많게는 10%대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연기금의 여유 자금이 보통 40%대에서 50%가 넘습니다. 투자 금액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0%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기금의 투자 행태가 커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있고, 그 10% 롤제도 지금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아마 시장에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조민규 멘토는 이 부분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불꽃쇼에 대한 화답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이제 1900포인트 1950포인트 이하권에서 지속해가지고 순매수를 좀 가담을 하면서 지수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참여하는 참여자로서는 상당히 좀 고마운 일이고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세기 멘토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편입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차익을 하고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저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업종 대표들 중에서도 시장의 어떤 지수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시가총액 좀 큰 종목군들을 또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펀드멘탈이 상당히 우량한 종목군들을 상당히 포트에 많이 편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산해가지고 여러 종목군들을 또 포트에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안전판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좀 보수적이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매하는 종목군들 특히나 순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셨다가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연기금을 따라서 매수를 하다 보면 너무 급변한 시세보다는 꾸준하게 가져가서 안정권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있는데요. 자, 편식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건설 쪽의 기관 쪽에 편식된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고요. 또한 중공업이 다시 바닥권에 오다 보니까 또 편식 매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네, 이제 제가 봐선 조선도 거의 바닥권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 쪽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봉상에서 큰 양봉이 출현하면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 그리고 봄 되면서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또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제가 자꾸 건설 주택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은 주택 건설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주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전기전자나 자동차가 가야 돼요. 제조업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하고 제조업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기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5년 동안 겪어봤어요. 5년 동안 건설,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불안한 그런 의미에서 전기전자,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외부 환경보다는 지금 내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도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투자의 그 활성화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활성화되면서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건설 그 규제가 풀리면서 건설업이 좀 상승한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경기 측면에서는 조선주가 좀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보면은 건설업종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종목을 현대산업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건설은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하. 그러면 예. 현대산업 포트에 있는 종목이면서 탑픽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들어볼까요? 예, 현대산업은 이제 우리 연기금 얘기하면서 제가 현대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대산업은 연기금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주면은 벌써 2만 5천 원만 줘도 250억을 지금 매수를 했죠. 근데 이 100만 주가 그냥 저가 매수가 아니에요. 계속 매수입니다. 매일같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니까 2만 3천 원대부터 차트를 보면은 2만 3천 원부터 3만 원 오늘까지도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기금에서도 계속 이게 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를 수 있냐면은 이 현대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사 대비 자체 주택 사업이 가장 많이 확보한 그 기업이 바로 현대산업인데요. 특히 전체 주택 잔고 중에 70%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보유용지가 1조 3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내 주택시장 개선 정책에서 최대 수혜지는 이제 현대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연기금 매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특히 N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박스권을 한번 돌파가 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접어들었고,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큰 박스권은 완전히 지금 돌파가 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항상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좀 불안해하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이 부분은 1차 상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죠?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1차 상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상승은 2차 상승이에요. 2차 상승. 그러니까 2차 상승이니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2011년부터 지금 2014년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횡보 국면, 하락 횡보 국면을 마무리 짓고 지금 거래 짓고 나가는 흐름이죠. 예, 이러면은 보통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 옆으로 횡보한 기간만큼 주가가 중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보통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 이상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 3, 4월까지는 대형주가 그렇게 주도주가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 건설주 쪽,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건설주 쪽, 특히 현대산업이 아마 시세를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 보고 여러분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 매매 주체들은 새로운 주도주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데, 그 갈구하는 와중에 이 현대산업이 이 시장하고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딱 맞다. 그래서 이런 현대산업 정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조정심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신다면 아마 큰 수익이 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세계 멘토, 그러면요, 우리가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들과 같은 대형 건설사보다요, 현대산업이 더 매력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자신있게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건설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업은 모멘텀으로 해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형 해외 건설사보다는요, 국내 건설사, 부동산 관련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예, 현대산업 이하 주식들을 보면은 한 5년 동안 굉장히 죽어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때로는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니까 여기서 2배, 3배를 가도 매물벽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감자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고 M&A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은 올해 히어로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메리트는 싸다. 싸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민기 멘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 쪽의 지표와 환율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탑픽 종목도 삼성전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있어서는 좀 약세를 보여줬었고 시장의 어떤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탑픽 종목에 꼽힐 만한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던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만 주 이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시가서부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출발했었고 장중에 살짝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종가상에서는 3.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24일이죠. 그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모바일 관련된 그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관련된 이제 제품에 대한 박람회 성격의 이제 그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갤럭시 S5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바일 시장에서의 또 주도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0포인트를 하회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연하게 좀 바꿔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좀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요. 삼성전자 외 외국인의 어떤 그 주식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이 이제 올해 2014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있어서의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근데 올해 초 깜짝 놀라셨겠지만 올해 초 개장하자마자 연속적으로 지수가 좀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중에 1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까지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매수를 했던 날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날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2,00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거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 동향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연초에 1월 2일과 1월 3일 날 급격하게 만 계약 이상씩 이틀 연속 이렇게 매도 계약을 때리면서 지수를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가 최근 들어서도 보면 뭐 하루 정도는 매도를 보여주고 하루 정도는 또 순매수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정체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5,000계약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지수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구간에 좀 위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를 이제 제가 보는 모습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N달러 환율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105엔대를 넘어섰던 N달러 환율 추이가 최근 들어서는 한 101엔 정도,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02엔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일본의 엔화 자체가 한 100엔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뎌졌다. 그다음에 105엔 정도로 넘어서지 않고 한 100엔대에서 한 3, 4엔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면서 좀 버텨낼 수 있는 한국 제품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변화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3%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율하고 N달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좀 나타낸 모습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달러의 가치가 뭐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하기 좀 무리수가 있을 만큼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약세를 띠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의 시작점이 2012년도 9월 달인데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엔화 자체가 한 30%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5% 이상 절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주 관련되었었던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엔화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좀 점진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환율에 대한 역전 현상도 조심스럽게 좀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서부터는 수출주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지수를 좀 받쳐놓는 듯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주 뭐 큰 기대감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갤럭시 S5가 출시가 되고 그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분기 때는 또 한 번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4년도 3분기 때 삼성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10조를 한번 넘어섰고 4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1분기가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빠지지 않고 2분기가 좀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조적인 기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1분기와 2분기가 넘어가는 지금 이제 3월에서 4월 달이죠. 그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단기적인 탄력을 한번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S5가 24일날 발표가 나오니까 그 추이도 같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최종 정리합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서는요. 구원투수로 제대로 나선 것 같습니다. 소폭 있다가 강한 상승세로 지속을 했는데요. 연기금, 과연 시장 숨통을 틔워줄까라는 의견 속에서 두 분의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시장의 숨통을 빵 하고 뚫어줄 것만 같습니다. 조민규 멘토는요. 지수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현재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환율 시장의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우리가 수출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는요. 연기금 매수 종목만 따라해도 수익이 보인다. 그 관점에 월봉만 놓고 보면 현대산업 아직도 추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이 또다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월요일장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포트에 집어넣는 그 시간이거든요.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오세기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고려 개발입니다.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요, 우리가 현대산업 이후에 또다시 건설업황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부동산 업체도 아닌데, 뭐 매주 지금 이 부동산 관련 건설주를 들고 나옵니다. 제 멘트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도주가 나온다든지 어떤 종목이 업종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업종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비싼 걸 사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과연 건설업종 중에 어느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느냐. 그래서 건설 쪽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게 화면 보시면요. 일단 뭐 전세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77조 올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한 몇 천만 원만 못해도 이제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세 다니기 지겹고 올려주기 지겹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집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 변동추이를 지금 쭉 올려드렸습니다. 77조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매매값입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값이 25주 지금 상승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상승한다는 거죠. 이
만약에 아파트 값이 여러분 매매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오르게 되면 두 가지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가계빚이 지금 1,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가계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추가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계가 빚도 줄고 여유자금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에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규제 좀 풀고 있죠? 그리고 또 주식 쪽은 아무래도 규제가 지금 아직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부동산 쪽엔 규제를 풀고 굉장히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건설업종,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들어가려니까 경제도 불안하고 미국도 많이 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부 쪽으로 지금 어떻게 시장하고, 그러니까 지수에 큰 영향이 없이 거래에서 주도 업종이 뭐냐? 건설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려 개발을 제가 일단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요, 또다시 이제 기법론,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개발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대림산업 계열의 그 토목과 건축을 하라는 38위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55억이니까 전년 대비 한 7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려개발의 실적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리고 올해 14년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래서 주봉 차트를 제가 일봉보다는 주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락 쇠기형 차트를 쭉 두 번에 걸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등 흐름이 지금 나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시작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주봉 차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00원대를 돌파한 이 상황에서 4,500원 이 부분까지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좋아지면은 4,500원,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좀 설명해 주시죠. 자, 매수가는 일봉상에 보면 오늘 3,200원에 끝났는데 매수 가격은 3,100원이나 그 부근 정도에 매수는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정말 마찬가지 4,500원, 5,000원 정도. 요 살까지는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2,7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한번 나와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5세기 멘토의 고려 개발 내일장 승천주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금요일장 조민규 멘토와 5세기 멘토 방송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역시 고지사항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와 정지현 멘토가 승부주를 띄웁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2시 분당 경기 남부에서 오후 2시에 토즈 분당 서현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바로 다음날 또 점프를 띱니다. 경기 북부 일산 쪽에 가셔서 킨텍스에서 오후 2시에 공개 강연회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입소문해서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발굴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세기 멘토, 조민기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